안녕하세요. 먹거리를 골라드립니다. 우리가인입니다. 오늘은 맛있고 위생적인 오징어 고르기 2편 날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좋은 반건조 오징어 고르는 방법 소개해 주세요. 예전에는 이 건조 오징어가 대세였지만 사실 우리가인이 온라인에서 약 6년 전부터 반건조 오징어를 팔기 시작하면서 온라인에서는 반건조 오징어가 대세가 된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도 1등이지만 반건조 오징어를 시장에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이 들고요. 건조 오징어 편에서는 오그라들고 늘리지 않은 오징어를 갖다 고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하긴 합니다. 잘 기울여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 시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 단계로 좀 나눠서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매 시, 그리고 오프라인 구매의 경우가 있겠고요. 온라인 구매의 경우가 있겠고, 또 나중에 이렇게 드시면서 한번 판단하실 수 있는 세 가지로 드리기로 하죠. 오프라인에서 현물을 보고 구매를 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중량입니다. 중량. 크기를 보지 마시고요. 대체로 안 좋은 상품인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판매에 이런 수단이 들어가거든요. 대체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다 통일이 돼서 대사이즈 기준으로 한 120g 정도 건조된 상태입니다. 120g 정도, 그리고 중이 100g 전후, 그리고 소가 80g 전후 정도가 되거든요. 중량 기준을 갖다가 잘 기억을 하셨다가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요거하고 같이 보셔야 될 게 눈으로 확인하기엔 좀 쉽지는 않으시지만 물을 갖다가 좀 많이 넣어서 얼린 것 같은 듯한 오징어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실 수 있는 것은 오징어 다리하고 몸통이 연결되는 부위 있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다리에 사람이로 얘기하면 이 다리 사이 가랭이가 나눠지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수분을 많이 하게 되면 막 엉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거나 오징어를 냉동고에서 이렇게 꺼냈는데 얼음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중량을 불리기 위해서 좀 물을 충분히 건조를 안 시키고 만든 오징어가 되겠습니다. 반건조 오징어는 보통 탈장시키고 나서 수분을 건조를 시키고 나면 한 55% 정도가 사라지고 이 원물의 45% 정도의 중량이 되거든요. 이걸 10% 정도만 수분을 더 남겨도 윗사이즈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항상 소비자들이 작아요, 좀 이상해요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은 수분을 많이 남겼는지 이런 걸 보셔야지 커 보인다, 작아 보인다, 사실은 육안으로 보시기에 이 크고 작은 것으로 판단하시면 오판하실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량을 꼭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건조 방식이 실내인지 실외인지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외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공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중금속 오역이나 황사먼지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파리 같은 문제도 심하고요. 그래서 실내 건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딱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척 보면 압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깨끗하고 청결하게 말린 것일수록 분명히 좋습니다. 이 외에 조금 더 상세한 부분은 현물을 갖다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적절한 설명을 위해서 하나는 좀 오래된 냉동고에 오래 있는 상품, 한 6개월 정도 된 거 같고요. 최근에 작업을 해서 한 2개월 정도 내의 제품을 가져왔거든요. 아주 중요한 선도를 평가하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반건조이건 건조이건 상관없이 이 몸통에 실핏줄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사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여기 아주 일부 나와 있긴 한데 거의 없죠. 그 이유는 잡자마자 빨리 냉동고에 들어가야 되고요. 한 6개월 이내에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이 끝난 다음에 여기 실핏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오징어 같은 경우는 잡은 지 한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되는 오징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핏줄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징어를 봤는데 오징어에 이런 핏줄이 약간 여기도 약하게 보이는데 있다. 그것이 뚜렷하게 이 가로로 난 핏줄이 있다라고 하면 원물이 굉장히
그 생생할 때, 신선했을 때 작업을 했구나를 아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건조 상태에서 보시면 한눈에 봐도 아시겠죠?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오랜 냉동고에서 하게 되면 건조가 발생이 되거든요. 영하 10도, 20도에도 건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장자리가 말려 올라간다든가 이 진짜 몸통이랑 조금 다른 느낌의 단단해 보이는 요게 선처럼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경우는 없죠. 없는 것이 당연히 선도가 더 좋은 것입니다. 이게 요 정도의 선이 생기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딱 보셨을 때 겉에 부분이 다르지 않고 이렇게 똑같이 갔으면 굉장히 신선도 측면에서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냉동고에서 바로 나왔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뭉친 경우가 있어요. 건조 상태가 안 좋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보시면은 이 가운데 상품은 건조가 됐지만 다리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통통함이 유지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내장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됐던 게 원래 모양이겠죠, 그죠? 하나 또 아주 중요하신 게 사실 현장에서 보실 수는 없는데요. 집에 가져오셔서 이 안쪽을 들춰봤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좀 꺼내놓은 지가 돼서 이 시간이 돼서 녹았는데 얼음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는 아주 더 많죠. 이제 이런 것들이 물에 텀벙 담가서 이 작업을 한 후에 충분히 말리질 않아서 그 냉동고에 들어간 상태에서 수분이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 보시면 뽀송뽀송하죠. 이런 것이 중량을 늘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물을 남기지 않은 경우가 되겠고요. 제가 파는 오징어에서 가장 잘 말린 오징어에서도 이제 가끔가다 들어오신 올라오는 댓글이나 이런 평이 있는 게 불만사항이죠. 이걸 해동을 할 때 물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약간만 녹여가지고 하게 되면 이렇게 다 떨어집니다. 네. 그것의 이유가 수분을 갖다가 최대한 겉을 갖다 뽀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잘 감안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선도가 좋은 것이 조금 더 빨간색이 이렇게 들고요. 그 선도가 안 좋은 것은 좀 이렇게 창백한 느낌이 좀 더 듭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한 가지 상품만 보기에는 판단하시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예민하게 잘 보시게 되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게 지금 저도 설명을 드리면서도 저도 이런 걸 넣고 이렇게 오징어를 볼 때 저도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참조를 하셔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어떤 걸 신경 써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요, 요즘은 이제 온라인에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온라인 구매가 훨씬 더 용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현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랑 비슷한데요. 중량을 꼭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양을 늘리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제품을 꼭 선택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실내 건조인지 이 유무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를 먹으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요즘은 이제 영양 과다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을 드시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가공품이 나오고 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맛있어 보이게 하거나 빠르게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사특한 방법들을 갖다가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정보를 갖다가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내 건조를 꼭 살피라는 것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좀 더 설명드려 볼까요? 이거 잘못 들으시면 혐오감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징어를 말리는 기간이 집중적으로 잡게 되는 게 보통 7월 말이나 8월부터 잡아서 9월 정도가 이제 집중 기간이 되게 됩니다. 이때 오징어를 야외에서 말리게 되면 사실 파리나 해충이 많이 끼죠. 10월, 11월까지도 파리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충들이 끼는 것이 굉장히 위생적으로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충들은 그 다리 사이에 있잖아요. 거기에 알을 낳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를 뽀송뽀송 말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기 먼지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중금속 오염 이런 문제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황태나 오징어나 이런 것들이 야외에서 말리는 덕장이 보기에도 참 멋있고 사실 자연의 건조 방식에 장점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위해 요소로부터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좋은 방법이라 추천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이런 위해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 건조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드시기에서 해동을 해보시면 물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좋겠죠. 이런 상품들은 이 중량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해동할 때 과다하게 물이 안 나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해동을 하시면서 머리 부분이나 다리가 이렇게 잘 떨어지는 것, 깨끗하게 떨어지는 것이 좋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말리는데 굉장히 그 섬세한 기술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동하시면서도 이런 데 이렇게 뒤집어 봐서 거기가 깔끔하게 말리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말리시면서 이렇게 냄새를 맡으셨을 때 기분 좋은 비린내가 난다. 근데 이 비린내도 몸이 안 좋을 때는 더 비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징어 특유의 비린내, 이런 냄새가 나는 것은 잘 말린 것이 되겠고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냄새가 계속 반복적으로 난다고 생각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 맛입니다. 맛. 요즘은 이제 소금에 대한 거부감이 크셔가지고 좀 짜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오랫동안 오징어를 판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오히려 짠 오징어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두 단계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비자들께서 너무 이 짜지 않은 걸 선호하시다 보니까 정작 짜지 않은 오징어를 갖다가 드시면서 좀 심심하니까 마요네즈에다가 2차적으로 뭐를 많이 집어넣어서 드시면서 오히려 오징어는 저지방의 고단백 식품인데 이 마요네즈나 이런 걸 갖다 과다하게 하시면서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래 이 짠맛이 있게 되면 그게 단짠 맛이거든요. 그 맛을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드셨을 때 맛있어야겠죠. 식감, 특유의 단짠, 특유의 향 이런 것이 고루하게 남아있는 것이 좋은 상품이 되겠고요. 식감은 좋은데 맛이 없다. 그러니까 좀 심심하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원래 맛이 빠져나가서이겠고요. 이 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염도 어떻게 하는가? 물론 짠 것을 극도로 피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지만 오징어를 드실 정도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징어의 짠맛은 그 오징어 자체 고유의 염도이기 때문에 몸을 갖다 칠 정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원래 맛이기도 하고 염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피대기 오징어 먹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피대기 오징어는 정말 해먹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요리에 활용도가 아주 많은 오징어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오징어에서 어떤 맛을 제일 좋아하거나 즐겨요? 저는 담백하고 쫄깃한 맛, 씹는 식감을 주로 그 식감이나 이런 부분이라면 첫 번째는 이제 그냥 드시는 경우에 에어프라이어기를 갖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에어프라이어기 뭐 요즘 만능이잖아요. 고구마도 뭐 이것저것 다 하시는데 오징어 기가 막힙니다. 반건조 오징어 특히 잘 맞고요. 그리고 잘 말린 오징어는 에어프라이어기로 하면은 식감이 아주 풍부해집니다. 안에 있던 이 수분이 적절히 빠져나오면서 굉장히 포동해지고 건조를 시켰으니까 약간 딱딱한 가운데 포동하면서 그러니까 쫄깃한 맛도 있고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기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버터구이를 참 많이 해서 드시는데 결국은 간식은 맛있게 드시고자 해서 드시는 거니까 크게 맛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 드시고요. 근데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좀 한 3번 정도 드셨다면은 한 번 정도는 원래의 원물의 맛을 즐기시는 굽는다든가 에어프라이어기에 이렇게 구워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버터구이도 좋겠고 여러 가지 요리에서 하실 때는 채소하고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삼불고기도 좋겠고요. 고추장 이런 양념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오징어가 기본적으로 채소하고의 궁합이 영양적인 부분 그리고 오징어의 짠 그 부분을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들이 다 물고 나가주거든요. 그 염도를 갖다가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까지 덜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오징어가 산성식품인데 그 야채 중에서도 양배추랑 아주 궁합이 좋거든요. 양배추랑 하시는 요리를 갖다가
해서 드시면 되겠고요. 이외에도 사실 온라인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건조 오징어, 반건조 오징어 고르는 법이 다 달아서 두 편이나 만들게 됐고요. 이 편을 보신 분들은 혹시 놓치셨으면 1편 그 맛있고 위생적인 이 반건조 오징어 고르기 편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거기에는 오징어의 영양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편을 준비 중인데요. 3편은 저희가 파는 오징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오징어라고 자부합니다. 그 1, 2편에 걸쳐서 설명드렸던 그런 좋은 건조 방법이나 그 스테이크 식감을 가지고 있는 오징어거든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먹거리를 골라드립니다. 우리가 he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